나는 58세 박호진이라고 합니다. 벌써 5해 전 아내를 하늘나라에 보낸 후 혼자 살고 있죠. 중소기업 이사라는 직함이 있지만 그건 단지 낮 시간을 채우는 이름표에 불과합니다. 퇴근 후 돌아오는 집은 언제나 고요하고 그 고요함이 때로는 귀를 찢을 듯 아프게 느껴집니다. 또 혼자네. 현관문을 열 때마다 중얼거리는 말입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면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들이 여전히 창가에 놓여 있어요. 식물들은 제가 물을 주니 살아있지만 예전처럼 생기 있게 자라지는 않네요. 아마도 주인의 손길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오래된 냉장고가 작은 소리로 윙윙거립니다. 문을 열어 반찬 몇 개를 꺼내고 밥을 데우죠.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여다가 문득 멈춥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지. 텔레비전이라도 켜야겠다 싶어 리모컨을 찾지만 결국 그냥 조용한 채로 밥을 먹게 되는군요. 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큰딸의 메시지가 와 있네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이 찾아와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럴 때면 잠시나마 웃음소리가 이 집을 채우죠.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더 깊은 적막이 찾아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회사 일도 이제는 예전만큼 열정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익숙한 일들이고 새로운 도전도 없으니까요. 그저 시간을 채우는 느낌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다른 집들의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가족들이 모여 대화하고 웃고 다투고 화해하는 일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나도 한때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 있었죠. 물 한 잔 마셔야겠다. 정수기 버튼을 누르자 물이 나오지 않네요. 아, 필터 교체 시기가 지났군요. 달력을 확인해 보니 내일이 정수기 점검일이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적어둔 것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군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5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불의 절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죠. 아내가 좋아하던 향수 냄새는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가끔 꿈에서는 그 향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드는 변함없는 일상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정수기 점검이 있네요. 적어도 누군가가 이 집을 방문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든 적이 있었나? 그저 정수기 필터 교체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요?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내일은 뭔가 달라질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네요. 아침이 되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정수기 점검 날이라 그런가 봐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수기 회사에서는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에 방문한다고 했으니 회사에 늦게 가도 되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일단 집 좀 정리해야겠네. 갑자기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 보입니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식탁 위의 신문들, 소파 옆에 쌓인 책들, 싱크대의 설거지들, 서둘러 치우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오랜만에 집안일에 열중하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 예상보다 일찍 오셨네요. 문을 열자 정수기 회사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기 필터 교체 방문이에요. 박호진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이름표에는 윤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진이 정수기 앞에 무릎을 꿇고 도구를 꺼내는 동안 나는 어색하게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세요? 혜진이 필터를 교체하며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5해 전에 떠나서요. 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평소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혜진이 잠시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새해 전에 남편이 사고로 떠났어요. 혼자 사는 건 참 쓸쓸하죠.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찡해집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듯한 느낌이었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내 입에서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평소에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제안이죠. 아, 감사합니다만 다른 고객님 댁도 가봐야 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혜진의 답변에 살짝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일하는 중이니까요. 필터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제 물이 잘 나올 거예요. 혜진이 정수기 버튼을 눌러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맑은 물이 컵에 채워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이번 필터는 3달 후에 다시 교체해 드릴게요. 메모해 두셨다가 날짜 되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관문까지 혜진을 배웅하며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나니 집이 다시 고요해졌죠. 하지만 이전의 정막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혜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담백한 말투, 진실된 눈빛, 그리고 잠시 나눴던 대화에서 느껴진 공감. 오랜만에 누군가와 비슷한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내내 생각이 혜진에게 향했습니다. 3달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갑자기 시간이 길게 느껴졌죠.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도 자꾸 정수기와 필터와 혜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설렘은 뭘까요? 마치 청춘의 감정이 다시 깨어난 것 같았어요. 5해 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했고 집의 고요함도 변함없었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끔 정수기를 볼 때마다 혜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곳을 바라보면 묘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정수기 회사 윤혜진입니다. 문 앞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지난번에 필터 교체 기록이 잘못되어서요. 확인차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들어오세요. 혜진이 정수기를 살펴보는 동안 나는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거절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필터는 이상 없네요.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조금은 용기를 내어 권했죠. 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마실게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새해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서 가끔 연락하는 정도라고요. 정수기 회사에서 일한 지는 1년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요. 일을 시작했더니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것 같아요. 일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람들 속에 있기 위해서죠.
사람이 사람 속에서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혜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은 늘 혼자였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혜진의 남편과의 기억, 아이들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외로움까지 오랜 친구처럼 대화가 술술 이어졌어요.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네요. 내 말에 혜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혜진을 현관문까지 배웅하며 묘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집 근처 공원에 좋은 카페가 있거든요. 말을 꺼내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20살 청년처럼요. 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은 쉬는 날이라 시간이 괜찮네요. 약속을 잡고 혜진을 배웅한 후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고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하늘에 계신 아내가 보낸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연 같은 만남이 어쩌면 필연은 아닐까 하고요.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오늘 혜진과의 약속이 떠올랐죠. 어떤 옷을 입을까,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며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하게 거울을 보며 넥타이 매는 모습을 보니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 같았어요. 너무 과하지 않을까? 넥타이를 풀고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나치게 정장 차림은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깔끔한 셔츠에 편안한 바지, 그리고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가죽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공원 입구 벤치에 앉아 혜진을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혜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치마자락이 봄날의 꽃잎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가 좋아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노부부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 모습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저기 카페가 있네요. 들어가 볼까요? 공원 한편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공원 전경이 다 보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의 젊은 시절 이야기, 제가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의 에피소드, 각자의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요. 혜진 씨는 어떻게 그렇게 밝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아내가 떠나고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했거든요. 솔직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혜진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처음엔 저도 무척 힘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떠나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 완전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네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가 봐요. 혜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각자 슬픔을 이겨내는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억지로 서두를 필요는 없죠. 카페를 나와 다시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다니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도 만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식당이 있어요. 제안에 혜진이 밝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혜진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공원의 오후 햇살처럼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어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에 첫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참 좋은 하루였어. 중얼거리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웃은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내가 떠난 후로 처음 느끼는 행복감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에는 약간의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시간이 흘러 혜진과 만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죠. 혜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담백한 성격,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비가 내리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혜진이었죠. 호진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지금 호진 씨 아파트 근처에 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우산도 없고 말을 끝맺지 못하는 혜진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아니에요. 이미 아파트 입구에 와 있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 혜진을 맞이했어요. 비에 흠뻑 젖은 혜진이 떨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혜진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얼른 수건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 약속이 취소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괜찮아요. 오히려 반가워요. 혜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만남처럼 우연하고도 필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옷이 많이 젖었네요. 제 옷을 빌려드릴까요? 혜진이 살짝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랍에서 편안한 티셔츠와 운동복을 꺼내 건넸어요. 혜진이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볶음밥을 만들었죠. 혜진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너무 큰 옷을 입은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소매를 걷어올리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웃지 마세요. 너무 크잖아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잘 어울려요. 배고프실 테니 간단히 식사라도 하세요. 함께 식탁에 앉아 볶음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요. 식사 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날 집에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택시도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수건을 가져왔어요. 머리 좀 더 말리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조심스럽게 혜진의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호진 씨,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건을 든 손이 멈추었어요. 혜진의 눈빛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혜진의 뺨에 닿았습니다. 괜찮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 입술이 닿았어요.
서툴지만 간절했던 첫 입맞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눈빛으로 나누었죠. 혜진의 눈에서 이슬이 맺혔습니다. 왜 그래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혜진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저도 그래요. 혜진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 삶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밤 여기 있어도 될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려보는 미래에 대해서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충만함을 느꼈어요. 호진 씨,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알아가면서 서로의 삶에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빗소리를 들으며 혜진이 내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로움이 찾아왔어요. 집이 다시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나 봅니다. 별빛이 창문을 통해 우리 위로 내려앉았어요. 마치 축복처럼 말이죠. 고마워요. 당신이 내게 오게 해주셔서.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작은 인사였어요. 이제는 미안함보다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에 눈을 떴습니다. 혜진이 여전히 내 곁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진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어요. 가끔은 혜진이 퇴근 후 제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거나 제가 혜진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호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약속한 카페에 도착하자 혜진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라도. 혜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다음 달부터 경상도 지역을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상도라면 여기서 꽤 먼 거리였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거절할 수는 없나요? 회사 사정이 있어서요.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겨우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것이 멀어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어요. 행복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그것을 빼앗기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이해해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중요하니까요. 혜진이 내 손을 잡았어요. 주말에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휴가도 쓸 수 있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생기면 관계도 멀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혜진도 결국 내 곁을 떠나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죠.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내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나 봐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혜진 씨 일이 중요하니까요.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점점 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혜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자주 만나자는 혜진의 제안에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고 전화도 조금씩 짧게 받았습니다. 내 스스로 벽을 쌓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떠나갈 사람인데 더 깊이 빠져들면 더 아플 뿐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혜진의 발령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혜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호진 씨,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떠나기 전에 꼭 할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렵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단지 마주하기가 두려웠을 뿐이에요. 다음 날 예고 없이 혜진이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혜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이미 포기한 건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일이 바빠서. 거짓말이잖아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호진 씨가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걸 느껴요. 내가 떠나니까 미리 포기해버린 거죠? 날카롭게 지적당한 느낌이었습니다. 혜진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관계를 망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진이 깊은 실망감을 담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호진 씨를 만났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나만 혼자였던 거구나. 그 말을 남기고 혜진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말을 해야 했습니다. 뛰어가서 붙잡아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죠. 그렇게 혜진을 보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을 내 손으로 놓아버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 가져다 준 작은 화분이 창가에 놓여 있었어요.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것을 또다시 놓쳐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혜진의 발령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보내버려도 괜찮을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혜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역시 나만 혼자였던 거구나. 아침이 밝아오자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혜진이 선물한 화분의 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어요. 아직 시들지 않았습니다. 화분 옆에는 혜진이 자주 사용하던 머그컵이 놓여 있었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안 돼.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혜진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잃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행복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혜진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9시. 혜진은 10시 기차로 경상도로 떠난다고 했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늦지 않기를, 그리고 혜진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요. 역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저기 혜진을 찾아 헤맸어요. 10시까지 20분 남았습니다. 플랫폼으로 뛰어갔지만 너무 많은 사람 속에서 혜진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작은 캐리어를 끌고 플랫폼 끝에 서 있었죠. 뛰어갔습니다. 혜진 씨, 소리쳤어요.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 앞에 서자 갑자기 모든 말이 목에 걸렸어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진이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상처와 의문이 교차했어요.
내가 두려웠어요. 당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또다시 사랑하고 잃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멀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포기한 거죠. 하지만 그건 내가 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혜진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없이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텅 빈 집으로, 그 외로운 일상으로 혜진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거리가 멀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고 싶어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나랑 같이 있어줘요. 부탁이에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진 씨가 오길.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혜진을 안아주었어요.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정말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네, 반드시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거예요. 기차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물었습니다. 일단 가야 해요. 회사에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락할게요. 주말마다 올라올게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방법을. 그때 기차 출발 알림이 울렸습니다. 혜진을 놓아주기 싫었지만 그녀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내 뺨에 입맞춤하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드는 혜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모습이 멀어져 갔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약속대로 거의 매주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왔고 가끔은 제가 경상도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혜진이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매주 보는 광경이지만 여전히 설렘은 첫날과 같았습니다. 기다렸어요. 혜진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요. 함께 걸으며 혜진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호진 씨,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놀라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괜찮은 거예요? 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충분히 생각해봤어요. 정숙이 회사 일도 좋았지만 이제는 제 삶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호진 씨 곁에서요. 그럼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요. 이미 작은 원룸도 구해뒀어요. 호진 씨 집 근처로요. 기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혜진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만큼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카페에서 일해볼까 해요. 예전에 제과제빵 자격증도 있고 언젠가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도 있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혜진이 좋아하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제는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더 이상 어색함도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이 있었죠. 다음 주 혜진은 약속대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의 원룸은 아담했지만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혜진이 창문을 열며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혜진은 정말로 동네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제가 그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혜진이 만든 커피는 특별한 맛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제 집에서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혜진은 요리를 정말 잘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호진 씨 집이 이제 정말 집 같아졌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요. 혜진이 오고 나서 집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화분들은 더 푸르게 자랐고 햇살은 더 밝게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과 함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호진 씨, 행복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이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지만 지금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혜진 씨 덕분에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도요. 호진 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별빛 아래 우리는 조용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함께 걸어가기로 했어요. 아직은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혜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가 오면 좋겠네요.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우리는 처음 만났던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함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벚꽃이 만개에 길가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정수기 필터 교체 때문에 만났다는 게.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대답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잃었던 시간만큼 더 깊고 따뜻하게 말이죠. 고마워요, 혜진 씨. 내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와줘서. 혜진이 내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봄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아직 앞으로 많은 날들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혜진과 함께라면 어떤 계절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봄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불어왔습니다. 마치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